131번째 주중현 시작합니다. 지난 주중현을 통해 장릉혁이 촬영 도중 저혈당과 다리 근육 경련을 호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중국 SNS는 장릉혁의 건강과 관련한 이슈들이 자주 실검에 올라왔습니다. 최근 장릉혁이 너무 바빠 하루 3시간 남짓한 수면 시간밖에 확보하지 못한 채 연이어 촬영에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장릉혁의 소속사 측에서는 드라마 귀란 촬영 및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촬영이 겹치면서 스케줄이 다소 타이트하긴 했지만 절대 소화 못할 일정은 짜지 않았다고 팬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철원과 왕초연이 작품 부생에서 만납니다. 부생은 최근 촬영 현장 스틸컷이 공개되자마자 화제성 지수 1위를 차지하며 미방영 최고 기대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설 부생물어를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왕초연은 천년된 나무 요괴이자 디저트 가게 부정의 주인인 사라 역을 맡았습니다. 외모는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돈을 밝히는 성격에 독설과 기질도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진철원은 용왕의 적손이자 성격이 제멋대로인 용족 태자 오치를 연기합니다. 목욕하다가 홍수를 내는 바람에 수신에게 제압당한 전적이 있는 골칫덩이 용이지만 사라의 곁에서는 뚱보라는 가명으로 잠복하며 그녀를 지켜주는 겉바속촉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는 사라의 은인이자 옛사랑인 수신 자묘를 연기하는 등계도 출연합니다. 조로사가 신곡 발표와 함께 화려한 비주얼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뮤직비디오 예고편 속 의상이 우서은의 과거 착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양측 팬들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이 이 착장이 지난해 9월 우서은이 리얼리티 예능에서 선보인 스타일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점점 더 공방이 거세지자 브랜드 측에서 조로사가 입은 원피스가 아직 미발매된 SS 신상이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노우쿄가 하불동주도 촬영 현장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촬영에 임했다며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불꽃을 보며 대화하는 장면에서 노우쿄는 지시대로 하늘을 보는 대신 단권차를 바라보며 멍하니 미소를 지어 NG를 내거나 단권차를 인질로 잡는 긴박한 장면에서 칼날을 반대로 잡는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해 촬영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무기를 다루는 기본적인 설정조차 숙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단 몇 초 분량의 영상으로 현장 상황을 추측하는 것은 과한 억측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노우쿄가 무분별한 비난의 타깃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장양남이 차기작으로 고장극 춘희련을 선택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속사인 광선전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당초 여주인공으로 거론되던 손천을 제치고 주인공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손천은 광선전매가 가장 밀어주는 여자 배우였으나 올해 선보인 유재지심과 순진연대적 애정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냉정한 평가와 함께 투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합니다. 광선전매는 장양남, 손천, 인민 등의 쟁쟁한 배우들이 속해 있는 소속사인 만큼 배우들 사이에 좋은 대본, 쟁탈 경쟁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양양 장양남의 우림령이 5월 13일 유쿠를 통해 방영을 시작합니다. 이 작품에서 양양은 거의 모든 액션 장면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했습니다. 특히 원래 3일간 촬영할 계획이었던 고난도 액션 장면을 단 하루 만에 완벽히 끝내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고요. 빗속 액션 장면은 마치 수묵화 같은 영상미를 자랑하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장양남 역시 이번 작품이 첫 정통 무협극인 만큼 액션 연기에 큰 흥미를 느끼며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올해가 차기작으로 현대극 경락재무가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폭설 시분 이후 약 2년 만에 로맨스 드라마로 저우예와 호흡을 맞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성화채통의 커플 승래와 왕초연을 주인공으로 고려하던 중 배우들의 개인 사정 등을 취합한 후 캐스팅을 변경, 올해와 저우예 조합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경락재무가인은 애틋한 재회 로맨스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차기작으로 민국시대 대작 전쟁화인을 선택한 백경정. 이번 작품에서 백경정은 최근 미러기에서 주인공 주주의 요리사 친구 역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곽효정과 호흡을 맞춥니다. 극중 고위 관리인 아버지를 따라 유랑하는 귀공자 역을 맡은 백경정의 세련된 민국시대 스타일링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항일전쟁 시기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류은영이 코카콜라 브랜드 앰버서더로서 월드컵 중국어 주제곡을 가창, 중국 가수 최초로 월드컵 주제곡을 독창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락 멜로디에 전통 악기를 결합한 이 곡은
공개 직후 QQ뮤직 등 7개 차트 1위를 휩쓸며 관영 매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류은영은 지난 5월 6일 열린 카네이션 음악제 6.0 무료 온라인 공연에서는 7,159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시청자 수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가수 활동으로 바쁜 일정 때문에 차기작 촬영 소식이 늦어지는 가운데 2023년작 1년 관산이 최근 다시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로사가 새로운 작품 요다미려 취다미려에서 저격 호접의 진현이와 호흡을 맞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로사는 과거 드라마 연인 촬영 당시 겪었던 쪽대본 사건 이후 사전 완결된 대본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완벽하게 완성된 대본에 평소 친분이 두터운 스타 제작자가 연출을 맡아 더욱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적이고 냉철한 성형외과 의사 양일품과 화려한 외모를 이용해 상류층 진입을 꿈꾸는 수의사 양희정 자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고 하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 서로 다른 인생관을 갖게 된 자매가 사랑과 가족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릴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두 자매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남주인공 역에는 쉬카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민과 작품 귀란을 촬영 중인 장릉역은 신작 귀란에서 상대역 이민과 45초간의 격렬한 키스신을 촬영하는 등 열연을 펼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은 온통 전이미와의 열애설에 쏠려 있다고 합니다. 팬들은 장릉역이 전이미를 향한 애정어린 마음을 평상복 패션으로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며 두 사람의 현실 로맨스를 응원하는 등 새로운 작품에 대한 관심보다는 추곡에 대한 관심과 장릉역 전이미 두 배우의 현실 로맨스에 더욱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망학체의 화제성 덕분에 흑야고백 연방후 캐릭터는 방영 단 9시간 만에 유쿠 플랫폼 내 캐릭터 화제지수 1억을 돌파했습니다. 캐릭터 화제성에 비해 드라마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촬영 중인 장문 덕후 현장도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망학체가 맹자이를 공주님 안기로 어딘가로 이동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두 사람의 케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가륜 왕하균의 가오천성이 초반 약간의 부진을 딛고 역주행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청자들은 기존 선엽 드라마의 틀을 깨뜨린 신선한 설정과 인문학적 서사가 입소문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 선엽물이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에 치중했다면 가오천성은 인간들의 투쟁을 비중 있게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우서은이 창난결과 영야성화를 탄생시킨 스타 제작자와 세 번째 손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번 차기작 말일 특정처의 남주인공으로는 정우회가 거론되면서 두 사람은 월강 변주곡 영야성화에 이어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믿고 보는 조합에 신선한 SF 장르가 더해져 벌써부터 하반기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운석 침공으로 멸망위기에 처한 지구를 배경으로 합니다. 특정처 팀장 성안이 능력을 가진 천선지자들을 모아 카드를 수집하듯 최강의 전대를 구성해 재앙에 맞서 가문을 지키는 이야기로 정우회가 물망에 오른 기릉무는 B팀 팀장이자 성안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남송은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과거 촬영 중 당했던 심각한 부상 소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 부상이 한때 불거졌던 배우 쉬카이와의 불화설 및 촬영 이탈 논란의 진짜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남성우는 촬영 중 입술 부위를 크게 다쳐 살점 한 덩이가 거의 떨어져 나갈 뻔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기가 남성훈이 쉬카이와 니비성광미려를 촬영하던 당시였는데 영화 보충 촬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남성훈이 촬영장을 잠시 비우자 일각에서는 상대 배우인 슈카이와 비중 문제로 기싸움을 벌이다 화가 나서 이탈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다고요. 사실은 부상 치료와 휴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운 것이었으며 드라마 제작진과 슈카이 측은 남송은을 배려해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남송은은 자신을 향한 오해와 비난에도 묵묵히 함구하며 치료에 전념했던 것이었다고요. 송일용이 작품 편편총회에 출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팬들 사이에서 송일용이 이 작품에 출연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팬들이 출연을 반대하는 이유는 원작 소설 속에 담긴 유해한 남주인공 설정 때문인데요. 원작에서 여주인공의 임신과 관련하여 현대적인 여성상과 맞지 않는 구시대적 설정이 등장하고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집착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행동을 일삼는다고 해요. 남자 화장실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며 이별을 종용하는 장면은 명백한 폭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뇌부를 가장한 가스라이팅이라는 오명을 쓴 캐릭터인 만큼 송일용의 깨끗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팬들이 편편총회 출연을 바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화권 커뮤니티와 외신을 중심으로 디리러바 대역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광고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이전 디올 행사장까지 다시 파묘가 되면서 디리러바의 모습이 평소보다 나이 들어 보이고 붓기가 심하다며 활동마다 각기 다른 대역이 투입되는 것 같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팀에서 최종 결과물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과도한 보정이 들어간 영상을 승인한 것이 화근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다고는 하나 점점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양산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샤오장과 주우동이 호흡을 맞춘 신작 첩보 상골봉정은 오는 6월 첫 방송을 앞두고 예고편 조회수가 이미 4,368만 회를 돌파하는 화제작으로 계속해서 기사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소백은 정보를 캐내기 위해 고위층으로 승진하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죽은 첩보원의 미망인이자 수학 천재인 란유인을 만나게 되고 남편의 죽음에 복수심을 품고 있던 그녀는 임소백을 도우며 자신의 수학적 재능을 임무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적대 관계에서 시작해 완벽한 파트너로 거듭나는 두 사람의 치열한 두뇌 싸움과 로맨스가 그게 핵심인 작품 첩보 상불봉정입니다. 장능력과 함께한 추곡의 대성공으로 전 플랫폼 합산 팔로워 400만 명을 끌어모으며 대세로 등극한 전이미가 코믹 수사극으로 돌아왔습니다. 4일 첫 방송을 시작한 신작 저지상범죄는 방영 첫날 4개의 광고가 붙는 등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녀의 대명사였던 전이미는 이번 작품에서 지적인 신입경찰 이천 역을 맡아 완벽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후명호가 차기작 제30년 명월야에서 다시 한번 노우쿄와 호흡을 맞출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전작 입청운으로 무려 12억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였던 두 사람의 재회 소식에 중드 팬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이치이가 제작하는 이번 신작은 캐스팅 단계부터 남주인공 자리를 두고 쟁쟁한 배우들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전작 입청운에서 보여준 후명호와 노우쿄의 압도적인 케미와 흥행 파급력을 높이 평가했고 결국 후명호가 최종 남주인공으로 거론되며 역대급 재회가 성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왕학채, 진철원 등 톱스타들의 기대작에 잇따라 캐스팅되며 대세 배우로 떠오른 등계가 동시에 3개의 작품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 광전총국의 겹치기 출연 금지령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2월 초 이일동 진성욱의 금지 합류, 2월 하순 왕학채 맹자이의 장문 덕후 합류, 최근 진철원 왕초연의 부생 촬영 시작까지 앞서 촬영을 시작한 금지와 장문 덕후가 아직 촬영 종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작 부생에 들어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지와 장문 덕후에서는 등계의 작품 캐릭터 비중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장정희가 신작 몽화정 홍보를 위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기 예능 헬로 세터데이 제작진이 장정희의 이름표에 저우예의 사진을 넣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요. 일반인도 아니고 전문 방송 제작진이 두 사람을 구별하지 못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두 배우의 소속사에서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헬로 세터데이 제작진 측에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5월 초부터 전임이 일한 적 인민 등의 신작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월말을 향해 가며 또 다른 새 배우들의 고장극 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대결은 살수, 악기 영혼, 가업, 부흥이라는 각기 다른 소재를 내세워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일동은 진음해와 함께한 작품 고학풍화록을 5월 11일 방영을 앞두고 있으며 왕초연과 리용이가 호흡을 맞춘 봉영연매양은 5월 말, 양쯔와 한동군이 호흡을 맞춘 가업은 5월 25일 잠정 방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 조우정의 애정 몰류신화가 방영 중인 가운데 두 배우의 연기력 차이에 대한 평가가 계속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조우정이 생활감이 묻어나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주는 반면 강원은 다소 연기하고 있다는 티가 난다는 비판을 받으며 그게 몰입도를 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투는 장면에서 당원의 목소리가 너무 날카롭고 고음으로 치달아 귀가 따갑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수록 대사가 뭉개져 자막 없이는 알아듣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국내 저작권 및 OTT 소식입니다. 5월 13일 방영 확정인 양양장양남의 우림령의 저작권을 아시아엔 모아에서 확보했습니다. 소재상으로는 무협 탐정극이며 무협소설의 시족격인 삼엽 오이를 청사진으로 삼아 북송 인종연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남엽 전조가 음모에 휘말려 쫓기던 중 여주인공과 함께 거대한 반란 음모를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강호와 조정의 권모술수를 융합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수상은 왕홍이 주연의 월병천리의 저작권을 아시아엔 모아에서 확보했습니다. 원작에서 여주인공은 공주이고 남주인공은 신분이 고귀한 승려인데 드라마판에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고 합니다. 난세 속에서 조난당한 공주와 냉철한 불자의 금지된 사랑을 다루며 남주인공이 사랑을 위해 환속할지가 핵심 재미 요소인 작품입니다. 131번째 주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